항히스타민제는 말 그대로 우리 몸에서 히스타민의 역할을 일시적으로 억제를 해서 증상을 조절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알러지 비염이나 아토피나 뭐 이제 두드러기 같은 알레르기 질환이 있을 때 병원에 가게 되면 흔하게 처방받는 항히스타민제라는 게 있죠. 이 항히스타민제는 말 그대로 우리 몸에서 면역 반응이나 알레르기 반응, 염증을 일으키는 히스타민 물질의 작용을 억제하는 약물을 우리가 항히스타민제라고 하죠. 항히스타민제는 우리가 스테로이드제에 비해서 부작용이 현저히 적어서 장기간 복용을 해도 큰 무리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부작용이 전혀 없는 약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항히스타민제의 부작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표적인 부작용이 한 3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첫 번째 부작용은 어지러움과 졸림입니다. 히스타민은 감각신경의 말단을 자극해서 통증이나 가려움 등을 느끼게 해주는 물질인데요. 이 항히스타민제가 이러한 히스타민의 감각신경 말단 자극을 억제하다 보니까 가려움이나 통증을 느끼지 않는 것은 좋은데요. 오히려 더 나아가 나른함이나 졸림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작용은 제1세대, 2세대, 3세대 항히스타민제를 거치면서 많이 줄어들기는 했지만 아직도 일상생활 중에서 심하게 느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두 번째 부작용은 구강 건조와 갈증인데요. 히스타민은 면역 반응을 담당하는 중요한 물질로서 외부에서 해로운 물질이 우리 몸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반사적으로 콧물이나 재채기 등을 유발해서 몸 안을 방어해주는 물질입니다. 항히스타민제를 복용하게 되면 이러한 점막 분비 작용이 줄어들어서 이로 인해 입이 오히려 건조하거나 갈증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부작용은 변비나 소화장애인데요. 히스타민의 또 다른 역할 중에 하나는 위장의 평활근을 수축시키고 장의 연동 운동이 일어나게 합니다. 그런데 항히스타민제를 장기 복용하게 되면 간혹 히스타민의 작용들이 과하게 억제되면서 위장 평활근의 운동을 방해하게 되어 변비나 더부룩함, 가스가 차고 소화장애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항히스타민제는 알러지 질환이 있을 때 그 항히스타민제를 통해서 증상을 신속하게 조절하고 사라지게 하는 가장 중요한 약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러지를 치료하는 데 있어서 항히스타민의 역할은 굉장히 크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치료의 일부인데 항히스타민제는 말 그대로 우리 몸에서 히스타민의 역할을 일시적으로 억제를 해서 증상을 조절하다 보니까 이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시키지는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간혹 주위에서 보다 보면은 항히스타민제를 뭐 수년, 수십 년 가까이 계속 지속적으로 복용하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되는 이유죠. 그렇기 때문에 알레르기나 이런 아토피나 뭐 두드러기나 이러한 증상을 치료할 때는 근본적인 치료를 좀 병행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렇게 두드러기나 아토피나 가려움이나 어떤 염증이나 이런 것 등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급성 증상을 뭐 항히스타민제라든지 어떤 스테로이드제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현대의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증상을 조절해 주면서 동시에 근본적으로 우리 몸 안에서의 면역 체계를 체계적으로 안정시킬 수 있는 한방적인 치료가 같이 협력할 수 있다라면, 조화롭게 진행될 수 있다라면 아마 알레르기 질환의 근원적인 치료에 접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치료를 통해서 몸 안에서의 면역 체계가 안정이 되고 증상들이, 급성 증상들이 잘 순조롭게 조절이 되면 향후에는 약물 치료 없이 관리만으로도 충분히 안정적으로 좋은 상태를 유지해 나갈 수 있습니다.